류현진의 3승에 대해서 미국, 캐나다의 호평을 넘어서 애틀란타 감독과 맞대결을 펼친 프리드까지 류현진을 향해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스니커 감독은 구속 변화와 공의 무브먼트가 뛰어났다. 류현진은 정말 잘 던졌다. 맥스 프리드는 구속 변화와 함께 원하는 곳에 공을 던지며 타자들의 밸런스를 무너뜨렸다. 류현진은 백도 체인지업, 직구, 커브, 커터 등을 원하는 순간 스트라이크로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투수다. 오래전부터 구종간 조화가 인상적이었다. 프리드도 왼손 투수였고 이날 경기에서 류현진 못지않게 피안타는 오히려 더 적었을 정도로 호투를 펼치며 6이닝 1실점으로 투수전을 만들어줬는데 류현진을 극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커리어를 놓고 봐도 프리드에게 류현진은 존경의 대상이긴 하죠. 프리드는 1994년생으로 통산 성적이 300이닝을 이제 넘겼고 통산 평균 자책점이 3.74 정도입니다. 애틀란타 현지 매체에서도 브레이브스가 또다시 류현진을 해결하지 못하며 블루제이스에게 패했다. 류현진은 다저스 시절에도 애틀란타를 괴롭혔는데 토론토에 와서도 성공을 거듭하고 있다. 오늘 호투를 통해 애틀란타 상대 평균 자책점을 2.37에서 2.20까지 낮췄다. 애틀란타는 류현진이 아메리칸 리그에 있다는 사실을 행복하게 여겨야 한다. 류현진은 애틀란타를 만날 때마다 악몽을 선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혹시나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애틀란타가 약한 팀이기 때문에 류현진이 호투를 펼쳤고 그래서 이 팀에 강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애틀란타는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의 강팀으로 불리는 팀입니다. 2018년부터 3년 연속 지구 1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던 팀이고 단지 뒷심이 약해서 포스트 시즌 진출 후 디비전 시리즈에서 자주 탈락했을 뿐입니다. 중심 타선도 매우 좋은 선수들로 짜여 있습니다. 특히 1번 타자 아쿠냐 주니어는 MVP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이번 3연전에서도 두 번째 경기였던 류현진과의 맞대결만 빼고 첫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도 홈런을 때렸습니다. 류현진 경기에서 팀이 1득점했을 뿐이지 첫 번째 경기에서 6회 동안 3득점, 세 번째 경기에서도 6회 동안 4득점을 했습니다. 이 기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토론토의 선발진이 아쉽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실제로 토론토 언론들은 류현진이 토론토에 있다는 것을 정말 고마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토는 현재까지 36경기를 치르면서 7이닝을 소화한 선발 투수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류현진만이 이번 애틀란타전을 포함해서 2번 7이닝을 소화했습니다. 7이닝을 소화하는 투수라는 건 그 자체가 최고의 투수라는 거죠. 류현진의 한국에서의 활약은 단연코 이닝히터의 선수로 한국의 전성기 커쇼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최근 메이저리그의 성향도 좀 바뀌면서 109 이상을 던지지 않게 하는 추세도 있고 아무래도 더 높은 수준의 리그다 보니 최고 투수 중 한 명이지만 100개의 공으로 7회까지 간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토론토에는 그런 선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2019년은 정말 엄청났죠. 5월 2일부터 3경기 연속 8이닝 이상을 소화한 투수였고 45와 3분의 2이닝 5승 무패. 와, 0.59의 평균 자책점. 이때만 놓고 보면 연봉 4천만 달러 투수입니다. 자, 아무튼 토론토에는 류현진 같은 투수가 아예 없습니다. 더구나 평균 자책점도 마츠가 초반에 반짝 활약을 했지만 5승이라는 것이 부러울 뿐 평균 자책점은 4.86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토론토의 선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애틀란타와의 3연전을 수입해버렸습니다. 스트리플링이 부상 복귀해서 1회부터 아쿠나 주니어에게 홈런을 맞고 1회에만 2실점으로 불안했었는데 토론토 타선이 역전을 하더니 경기 막판에 대거 4득점을 더 보태면서 8대4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애틀란타와의 3연전이 있었는데 그때도 전승을 거뒀다 보니 6전 전승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토론토는 다시 동부지구 2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뉴욕 양키스가 같은 날 경기에서 템파베이에게 영봉패를 당하면서 순위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팀 3연승에 다리를 놔준 류현진. 류현진이 승리 투수가 될 수 있었던 요인들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것은 류현진의 타석이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류현진은 두 타석에서 모두 삼진으로 물러났었죠. 3회와 6회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토론토의 타선이 매우 부진했다는 걸 증명합니다.
류현진이 6회의 두 번째 타석에 오르게 되는데 선두 타자 비지오가 볼넷으로 출루할 때부터 희망이 생겼습니다. 무사의 주자 1루였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타석이 젠슨이었고 여지없이 주자를 2루로 보내지 못하고 아웃이 되었고 이제 류현진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류현진은 앞선 타석에서도 프리드가 변화구를 사용하게 한 만큼 까다로운 타자였습니다. 바로 전 상황에서 1실점 피홈런도 맞았다 보니 타격으로 기회를 이어가고 싶었는데 프리드의 초구 패스트볼을 파울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투수가 자칫 안타를 맞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랬더니 프리드는 바로 변화구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류현진은 프리드가 공을 5개째를 던지게 했고 그때 토론토 상황이 류현진까지 허무하게 아웃이 된다면 투아웃의 주자 1루라서 동점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 보니 몬토요 감독은 작전을 걸었습니다. 이 또한 류현진의 타격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드는 볼이 가운데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변화구를 택하면서 류현진은 헛스윙으로 말려들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포수는 2루에 던지지도 못하고 비지오가 2루 도루를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심의원이 2루타를 쳤을 때 좌익수 방면이었기 때문에 만약 비지오가 1루였다면 홈으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득점 상황에서 투수인 류현진이 타석에서 그래도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동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경기 중에서도 짜릿함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이 경기에서 류현진이 또 한 번 진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 중에서도 저게 무슨 구질이지 이렇게 의아해하기도 했는데 경기 전 계획된 구질이라고 승리 후 인터뷰 때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 동부지구 와서 류현진의 구종은 스피드 조절을 빼고 페스트볼, 커터, 체인지업, 커브였는데 이번 애틀란타와의 경기에서 무언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2019년 5월 당시 류현진이 대활약할 때 동료 투수들이 극찬을 했었죠. 스트리플링은 류현진은 정말 매력적이다, 믿을 수 없다. 몇몇 사람들은 커터를 배우기 위해 커리어 전체를 노력한다. 그런데 류현진은 하룻밤 사이에 커터를 배웠다. 야구공을 지고 하는 것에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리치 힐도 류현진의 투구 감각은 대단하다. 앤드류 프리드먼 다저스 사장 역시 류현진은 5가지 구종을 스트라이크 존 4개 구석을 활용할 줄 안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당시 커터가 장착되면서 더 변화무쌍한 볼을 던지게 되었고 타자들이 속수무책 당했었는데 지금 그걸로도 3년 동안 메이저리그 평균 자책점 현역 3위에 오른 위험 있는 투수가 되었고 지난 시즌 리그 평균 자책점 2위, 사이 영상 3위를 기록했는데 안주하지 않고 한 가지의 공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그 추가를 며칠, 아니 어쩌면 하루 만에 또 만들어낸 것이니 황당할 수밖에 없죠. 아마 이번 경기로도 다른 투수들도 류현진의 투구에 또 감탄했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추가는 아닙니다. 본래 류현진은 2013년 메이저리그 진출 후 슬라이더를 장착해서 에이스급 반열에 올라 있었죠. 하지만 수술 이후 사용하지 않았고 어쩔 때만 슬라이더를 꺼내 들었습니다. 콜로라도 원정 경기 때 썼던 기억이 살짝 나기도 하는데요. 류현진 말대로 아무리 경기 전에 계획대로 던진 것이라고 했지만 잘 사용하지 않았던 구종을 갑자기 꺼내 들어서 완벽한 컨트롤을 하면서 던진다는 건 새삼 다시 한번 투수들이 극찬하는 이유가 생각나게 됩니다. 류현진이 이번 커터성 슬라이더를 던진 이유는 아마도 4가지 구종들에서 이미 패스트볼, 체인지업, 커브가 구속 변화까지 확실히 주면서 던질 수 있었는데 커터마저도 구속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던진 게 아닐까 합니다. 결국 우타자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기 위함인데 이렇게 다양한 구종을 던지는 투수는 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면서 던지는 투수는 류현진이 유일하다는 것이죠. 게리 콜은 구위가 워낙 뛰어나서 힘으로 제압하기 때문이지 5천억 투수 게리 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진화한 상태에서 보스턴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될 텐데 류현진을 힘들게 만들었던 이 우타자들을 상대로 류현진이 새로운 무기로 더 다양한 구종을 만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최고의 컨디션에서 동부지구 1위 보스턴을 완벽하게 제압해 준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팀조차 없게 되겠죠. 이번 시즌 류현진의 최고의 5월이 되길 바래 봅니다.